네, 이번 영상에서는 디렉티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티브는 지시자라고도 하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태그 안에 들어가는 HTML 태그 안에 들어가는 뷰용 어트리뷰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뷰용 어트리뷰트가 뭐냐면은 이 HTML 태그 안에 이렇게 속성으로 안에 뭐 클릭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아이디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트리뷰트라고 하는데요. 뷰용 이제 어트리뷰트가 바로 이제 디렉티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본 문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떻게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터폴레이션, 이제 v 텍스트라고도 불리우고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예제들 중에 이 데이터에 있는 값을 화면에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게 중괄호 두 개를 썼던 이제 문법이 있었거든요. 요것이 바로 이제 인터폴레이션, 한글로는 뭐 보관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문법이고, 이 인터폴레이션은 이제 v텍스트라는 이제 어트리뷰트를 통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통해서 이 데이터들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중괄호를 통 데이터 옵션에 있는 값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혹은 컴퓨티드에 있는 요 함수의 리턴 값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중괄호로 표시했던 요게 인터폴레이션이고요. 요 문법은 동일하게 어떻게도 사용이 가능하냐면은 v텍스트라는 이렇게 이러한 어트리뷰트를 추가해서 여기에다가 실제 name이라는 이름을 출력해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면 헬로 뷰제이스가 그대로 출력이 되게 되죠. 네, 요러한 같이 v텍스트로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괄호 두 개를 쓰거나 어떤 것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은 이제 보관법으로 인터폴레이션으로 쓰는 것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결과는 동일하고요. 요것이 이제 인터폴레이션. 네, 데이터 혹은 컴퓨티드 옵션의 리턴 값을 화면에 매핑할 때 사용한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vbind 디렉티브고요. vbind 디렉티브는 태그 어트리뷰트를 동적으로 제어해주는 지시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인프 태그를 하나 이제 추가를 할 거고, 인프 태그는 실제로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이제 그런 UI를 제공해 주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value 해서 input 태그는 value라는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이 value에다가 예를 들어 테스트 뭐 string 뭐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얘를 이제 동작시켜 보면 여기 이제 테스트 스트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테스트 스트링이라는 문자열 자체는 이제 스태틱한 문자열이 되게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 그 무엇이냐, 우리가 실제로 이 화면에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이 뷰 인스턴스의 데이터에 각각의 이제 변수값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여기 사용자가 입력한 이 값을 궁극적으로는 이 데이터에 있는 이러한 옵션들의 그 프로퍼티에 매핑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변수들과 여기에 있는 요 어트리뷰트를 매핑해주는 작업이 바로 v 바인드 디렉티브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v 바인드 디렉티브를 쓸 때는 앞에 v 바인드라고 치고 그 다음에 콜론을 적어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방금처럼 빨간색으로 나온 거는 이게 뷰용 이제 이 v 바인드가 실제로 HTML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제 어트리뷰트가 아니기 때문에 난 거고요. 옵션 엔터를 쳐주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 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추가가 되니까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vbind 이렇게 밸류 요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스태틱한 스트링이 아니라 실제 이 데이터에 있는 값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name이라고 데이터에 있는 name을 만약 여기다가 매핑을 시켜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name이란 변수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에 hello vue.js라는 문자열이 그대로 찍히게 되죠. 반대로 여기다 x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x 값이 매핑이 되게 될 거고요. 1로 이렇게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vbin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vbind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vbind라는 이 키워드는 없애고 앞에 콜론이 붙어 있는
콜론이 붙어 있는 이 밸류란 콜론이 붙어 있는 이러한 문법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건 네임으로 다시 바꿔 놓을게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어트리뷰트는 실제 인풋에서 사용하게 공식적으로 있는 이제 그런 어트리뷰트라서 그 어트리뷰트에 실제 이 데이터 혹은 이제 컴퓨티드 옵션에 있는 값을 매핑시키고 싶다라고 그 데이터 옵션에 있는 값을 매핑시켜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vbind 콜론 혹은 콜론으로 적어서 매핑을 시켜주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뒤에서 배울 V 모델이라는 이제 태그 어트리뷰트도 있는데요. 그거 이제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제 V 바인드 같은 경우는 단방향 바인딩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에 있는 값이 변경이 되면 이 화면상의 값은 동일하게 변경이 되는데 화면상의 인풋 태그이기 때문에 화면상에서 데이터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화면상에서 데이터를 바꾼다고 해서 여기 변수에 있는 값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얘를 네임으로 바꿨으니까 다시 한번 로딩을 하고요. 실제 여기서 hello view js인데 제가 여기서 실제로 데이터를 네임에 있는 hello view js를 hello world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실제 그 뷰 인스턴스의 데이터가 변경이 되게 되고 거기에 그 값이 변경이 되면은 단방향 바인딩이기 때문에 데이터 변경된 값이 UI에는 표시가 될 겁니다. 네, hello world라고 값이 변경이 되죠. 네. 근데 이게 인풋 태그이기 때문에 이 인풋 태그에 있는 걸 hello vue.js로 다시 바꾼다고 해서 실제 VM 네임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hello world, hello vue.js라고 쳐야겠네요. hello vue.js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vm.name으로 확인하면은 hello world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1에서 단방향 바인딩입니다. V 바인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실제로 UI 상으로는 반영이 되지만 UI 상에서 변경된 값이 데이터로 반영이 되지 않는 그게 바로 V 바인드 그 디렉티브고요. 근데 만약에 UI에서 변경된 값도 실제 이 데이터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V 바인드가 아니라 V 모델이라는 양방향 바인딩인 이 디렉티브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의 사용법은 이제 V 바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V 바인드로 쓰거나 혹은 이제 여기 생략이 가능하니까 콜론의 밸류라고 적었었는데 어, V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거 다 필요 없고 V 모델이라고 적어 주시면 실제 이 인풋 태그의 밸류 값에 들어가는 그 매핑을 네임이란 그 변수로 하면서 이 V 모델 디렉티브가 들어갔기 때문에 UI에서 변경이 되거나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서 아까처럼 동일하게 vm.name을 hello world로 바꿔볼게요. hello world로 바꾸면 네, 화면 여기서 인풋 태그에 있는 것도 hello world로 바뀌었죠. hello world로 바뀌었고 이걸 다시 hello vue.js로 바꾸면 v 바인드였을 경우에는 이제 먹지를 않았었는데 그 실제 UI 데이터상으로 바뀌진 않았었는데 이 데이터상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우면 위에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꿀 때마다 데이터가 바뀌게 되는 거죠. UI상에서 바뀌는 값이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바뀐다 라는 걸 의미하고 hello vue.js로 바꾼 다음에 vm.name으로 확인해 봐도 hello vue.js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를 canny로 바꾸면 canny로 변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양방향 바인딩이 필요한지 단방향 바인딩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V 모델을 쓸 건지 아니면 V 바인드를 쓸 건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바인딩하는 디렉티브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이제 디렉티브는 vshow라는 디렉티브입니다. vshow는 화면에 해당 태그를 보여줄지 말지, 해당 태그를 보여줄지 말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태그고요. 실제 렌더링 자체는 이미 되어 있지만 그 화면상에 그려는 놨지만 표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스타일 옵션만 바뀌는 거라서 스타일 옵션만 바뀌는 거라서 이 다음에 보게 되는 VIF랑의 차이가 조금 있게 됩니다. 한번 이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vname을 한번 옵션에 따라서 이제 그
보일지 안 보일지에 대해서 한번 컨트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VShow를 위해서는 그 VShow에 들어가는 값이 trueor false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데이터에 show 옵션을 하나 주고 true라고 일단 하나 더 볼게요. 두고 요게 show가 false가 됐다가 true가 됐다가 해야 돼서 이제 메소드를 하나 show change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고요. 이 펑션은 이 show를 그냥 반대로 상태를 그냥 반대로만 변경해주는 요 이제 함수로 정의를 해놓고 이 함수를 한번 호출하는 쪽을 버튼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button 얘를 show라고 하는데 얘가 클릭이 됐을 때는 요 함수를 호출하도록 매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버튼을 클릭하면 true가 false가 되고 false가 true가 되고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네임을 하나를 더 만들고 하나는 뭐 느낌표 하나는 샵으로 넣을게요. 그래서 얘가 vshow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네요. 기존에 있었던 대로 그냥 해도 되겠네요. 하나로만 있어도 vshow가 show인 거. 이 show는 이 데이터에 있는 요거를 의미를 하겠죠. 초창기 처음에 딱 렌더링 될 때는 show의 기본값이 true이기 때문에 얘가 true일 거고 true니까 그냥 이 표시를 보여주게 될 거고요. 이 표시가 네임이 보여졌다가 이제 여기서 클릭을 해가지고 클릭 이벤트를 통해 show change가 호출이 되고 show change에서는 show의 값을 true면 false, false면 true로 바꾸기 때문에 요게 요 네임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클릭해서 볼게요. 네, 이렇게 표시가 됐고 여기 show라는 버튼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요걸 클릭하고 이제 바꿀 때마다 실제 여기에 hello vue.js가 보였다 안 보였다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클릭해 볼게요. 네,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은 화면상에 이 hello vue.js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엘레멘트, 이 개발자 도구에서 엘레멘트를 보면 div 태그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h1 태그는 이미 그려져는 있어요.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쇼를 하면 이 스타일상으로만 디스플레이 너언이 찍히게 돼서 화면상으로만 안 보여지는 거지 실제 이 태그와 이 모든 것들은 다 렌더링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요 차이는 이 뒤에 알아보게 되는 v-if 디렉티브로 v-if 디렉티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차이점을 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조금 길어지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